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배워보겠는데요. 프로이드는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 사소한 실수, 그리고 동화 이야기, 종교나 정치, 미신행위, 예술행위 등의 어떤 정신현상이라도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하며 의미가 없다거나 우연한 것으로 흘려버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정신의 결과는 어릴 때부터 결정짓게 되는데 특히 5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 때문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거죠. 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할 수 있는 것으로 마치 물 위에 떠있는 빙산처럼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사실 물속에는 거대한 무의식이 존재하며 이 무의식이 인간 행동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란 현재 한 인간에게 나타난 문제 행동이 과거 무의식의 세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인간의 무의식, 즉 옛날에 억압되어 있었던 감정을 다시 의식화해서 언어화시켜서 그 감정을 해소시킴으로써 문제 행동, 즉 현실에 안 맞는 행동을 수정하는 기법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무의식적 소원은 계산 끝을 내야 된다 하고 말하는데요. 이 무의식적 소원은 적절하게 충족되어야지 너무 모자라거나 또 넘치면, 즉 25% 이하나 75%가 넘으면 어떤 증상으로 고착이 되고 그게 인간 행동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격이란 본능과 자아와 초자아의 세 부분이 역동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며 그 균형이 성격을 나타낸다고 보았는데요. 첫째, 이드, 본능이란 생리적인 기본적 욕구로 고통을 회피하고 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고 배고픔이나 목마름, 자기 보존, 특히 성본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본능을 성격 발달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인데요. 둘째, 슈퍼이고, 초자아는 쾌락보다는 안전을 추구하는 것인데 사회 규범과 행동 기준에 맞는 도덕적인 것을 말합니다. 셋째, 이고, 자아는 원본능과 초자아 사이에서 현실의 바탕을 두어서 서로 상충하지 못하도록 욕구를 조절하는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의 본능, 초자아, 자아 간의 조화로운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고 성격의 내부 구조 간에 갈등이 생기면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 불안감이 심리적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이드는 성격 발달을 이야기할 때 생후 약 5년에 걸치는 이 시기가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그 이후의 발달은 5년간에 이루어진 기본적인 구조와 더 세분화된 심리 성적 단계를 거쳐서 성격은 발달된다고 봤습니다. 즉 성격 발달은 성본능 에너지인 리비도가 어느 특정한 단계의 고착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생애 첫 1년 반 동안의 유아의 감각적인 쾌락을 지배하는 원천은 입인데 이때를 구순기 또는 구강기라고 하며 구순기 전기의 8개월까지는 수용적 시기로서 입을 통하여 빠는 것으로 만족하죠. 후기의 18개월까지는 빠는 만족에서 깨무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데 어린이는 이 시기에 젖꼭지를 수동적으로 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억센 힘으로 빨거나 깨물게 됩니다. 이 시기는 인간에게서 최초로 공격 본성이 나타나는 시기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공격성은 나중에 파괴적으로 작용하거나 반대로 결단이나 정력적인 건설적인 면으로 승화되기도 합니다.
이 구순기의 유아의 경험은 이후의 성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젖을 너무 오랫동안 먹는 등 구강만족을 너무 많이 받은 유아는 지나치게 낙관적이 되며 자기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의존하게 되죠. 그러나 지나치게 적은 구강의 만족을 받으면 비관적이 되며 성장한 이후의 인생에서 좌절감을 맛보게 될 때 적대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거나 빈정거림, 또 비꼬거나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것도 구강 단계에 고착된 성격 특성이죠. 이후 약 18개월 때가 되면 성적인 본능이 학문으로 이동되어서 두 번째 단계인 학문기를 이루는데요. 성감대가 입에서 학문으로 이행되고 집중되며 어머니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보살핌 속에 있던 의존에서부터 인위적인 외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 시기이죠. 이것이 대소변 가리기로서 어린이는 대소변을 항문이나 요도를 통해서 배설함으로써 불편의 원인을 제거하고 쾌감을 얻음으로써 긴장을 해소하려고 하죠. 그러나 외부적 통제를 통해 쾌감을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학습함으로써 가치관이 형성되고 창의성과 생산성의 기초적인 싹이 트게 됩니다. 이 시기의 중요성은 의존을 벗어나 자기 조절을 배우는 자기 독립과 자존을 배우는 기초 단계가 되기도 합니다. 학문기 때 배변 훈련에 너무 엄격하면 불결하거나 파괴적이 될 수 있는데요. 완고하고 인색하고 고집이 세며 잔인하고 파괴적이며 반항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나치게 정확하고 과도하게 질서 정연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구순기와 학문기를 지나서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인 남근기는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성 부모에 대한 관심이 싹트게 되는데요.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좋아하게 되어서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경쟁 상대로 느끼게 되어서 이에 대해 갈등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죠. 남자아이는 아버지와의 애정적 경쟁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거세당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갖게 되며 여자아이는 남성 선망, 즉 남근 선망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버지를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닫고 굴복하여 어머니에게 근친상간적인 집착 심리를 벌이는 동시에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닮음으로써 아버지 증오감을 해결하며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행동하는 성역할 규범을 배우게 되고 사회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해서 초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남근기에서 지나친 좌절이나 넘치는 만족한 결과의 고착은 허영심과 자기 중심성이 되며 남성은 자신의 성적인 용감성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여자를 경멸하는 행동을 하게 되며 또한 여성은 바람기가 있고 성관계가 문란하게 되는 원인이 되죠. 또한 낮은 자존감, 무가치감, 지나친 수줍음, 또 이성의 관계의 회피 등도 나타날 수 있죠. 또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라나게 되면 부친이나 상급자, 또 권위체제, 또 사회윤리나 도덕들에 반항하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이 된다고 합니다. 남근기를 거친 이후에는 신체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데 열중하는 잠복기에 들어갑니다. 이 잠복기는 사춘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되다가 이성에게 성적으로 흥미를 느끼고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성기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기기는 사춘기로 성충동이 일어나서 이성의 신체 일부로 지향되며 구애를 통하여 유아기 및 아동기에 만족되지 못한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좀 어렵지만 재밌죠?
그럼 오늘의 문제 상황, 상스러운 말을 사용한 아이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만 4세 진우가 동생과 놀고 있네요. 야, 이 바보야, 멍청아! 진우야, 동생한테 그게 무슨 소리니? 어디서 배웠니? 친구들도 바보라고 말해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셨죠? 혹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말 쓰면 못 써? 또 그런 말 쓰면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아이들이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는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들은 구체적인 의미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할 때 상스러운 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그 말을 모방하여 사용합니다. 둘째, 아이들이 상스러운 말을 사용했을 때 어른들이 보이는 민감한 반응에 흥미를 껴서 관심 끌기의 수단으로 상스러운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도 방법을 알아볼까요? 아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을 모방해서 상스러운 말을 사용할 때는 부모는 상황에 맞는 올바른 어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데요. 즉 아이가 상스러운 말을 사용했을 때 부모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아이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서 반응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아이가 쟤는 나쁜 놈이야, 바보 멍청이야 라고 말을 하면 제가 너를 몹시 화나게 했구나, 혹은 네가 참 속상한가 보구나 와 같은 말을 해줌으로써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화가 나더라도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차분히 알려줘야 하겠죠. 그리고 부모 자신이 평상시에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바람직한 상황의 실례를 들어보시죠. 이 바보야, 멍청아! 진우야, 동생 때문에 몹시 화가 났구나. 맞아요. 진석이 내가 만든 블록을 망가뜨렸어요. 그래? 정말 속상하겠구나. 네. 그런데 진우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바보야, 멍청아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 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차분히 알려주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지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